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죠. 그래서 우리 공시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또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근데 이 법이 지금 6월이면 이제 돌아가세요. 새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우리 6월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기니까 우리가 줄여서 앞으로는 공관법 이렇게 부르도록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관법인데 법정은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문 그 몇 조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기존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을 좀 뭔가 멋있게 좀 바꿔놓은 거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존에 이미 우리 측지법에 올라와 있으니까 측지법은 공관법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이미 이제 공지사항에 예비 공고는 올라와 있습니다. 예비 공고는 이제 본 공고가 보통 보면 7월 10일 전후로 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정답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본 공고가 난 날 법이 개정됐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행까지 되는 개정 앤드 시행까지 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출제자가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할 때도 그것에 근거해서 채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게 그 이후에 이렇게 개정이 돼요. 근데 그 전에도 또 개정이 됐고 7월 이후에 전에 또 이후에 그런데 시행이 그 본공고한 날 시행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시험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이 됐을 때 본 공고 날 시행이 됐을 때 그렇다는 것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아마 시험에는 이 공관법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적에 관련된 내용,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적에 관련된 법 조문만 본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범위가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학원에서는 그냥 지적법, 아직도 그렇게 그냥 명칭을 합니다. 하도 법이 자주 바뀌니까 그냥 지적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적에 관련된 내용들만 보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존 강의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단 하나, 기존에 이제 대한지적공사라는 명칭이 여기 좀 뭔가 이렇게 정보 들어가니까 좀 바꾸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대한은 한국, 뭐가 다른가요? 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은 토지에 관한 정보거든요. 이게 지적이, 그렇죠? 사람에 관한 정보는 호적이잖아요. 인적, 그렇죠? 인적.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국토정보 같잖아요. 공사. 그래서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다는 거 외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강의를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인데, 등기법도 역시 개정된 게 거의 없다. 개정됐다면은 신탁법이라는 탑법이 바뀌어서 이제 5월 달부터 이게 이제 신탁법이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공익신탁법.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조문, 그 조문의 내용 중에서 신탁법이라는 명칭이 공익신탁법으로 바뀌는 것 외에는 없다. 그리고 이제 신탁에 관련된 주무관청이 딱 명기가 됐죠.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래서 역시 이것도 기존 강의를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우리는 늘 뭘 하고 있다? 학문하는 게 아니다. 수험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60점 이상 맞아서 자격증 따면은 끝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수험적 관점에서 우리 공시법의 전략은 뭐다? 바로 이 공관법. 공관법을 만점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공관법이 12문제, 등기법도 12문제가 나오지만은 똑같이,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공관법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출제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다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하나 이 공관법을 출제하시는 분은 누가 들어가냐면은 측량 전문가가 들어가십니다. 측량.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엔지니어, 측량기사 뽑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렇게 그런 문제는 잘 내지만 이런 문제는 잘 못 내죠. 그리고 또 명색이 전문가인데 지적 측량이 전문가인데 뭐 출제 오류 났다 그러면은 또 집안 망신이잖아요. 가문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관법에 있는 법조문, 그죠?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갖다가 그대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난이도를 좀 높이고 싶으면은 평소에 수험생들이 잘 안 보는 조문 있죠. 그러니까 시행규칙이라든지 좀 찌질한 것들 있죠. 그거를 좀 이렇게 문제로 출제를 하면은 좀 난이도가 높은 듯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죠. 왜? 많이 안 봤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인중개사법처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관법을 만점을 맞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절대 등기법 이거를 내가 만점을 하겠다. 법무사들도 만점 못 받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대학원 이제 2학년 때 1학년 신입생으로 법무사가 들어왔어요. 법무사. 법무사가 우리 시험보다는 그래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두꺼운 등기 관련 그 판례하고 예규를 이게 탁 수록한 한 이 정도 진짜 두께 될 거예요. 제가 보고 놀랬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등기 관련해서만 그걸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후배 너 법무사하고 또 실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야 아직도 공부하니? 그 친구 참 정직하더라고요. 아직도 모르겠대요. 너무 광대해가지고. 그래서 이 등기법은 12문제 중에서 그냥 6문제 정확히 맞추고 늘 나오던 테마가 있거든요. 그거 맞추고 나머지는 뭐예요? 찍어서 맞추자 이거예요. 한 번으로 그냥 내리 갈겨가지고.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절대 여기서 욕심 부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왜 어렵냐면 등기법이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공관법은 조문 알자는 내용 알자는 그거 맞춰요. 그런데 등기법은 그 내용 핵심까지 다 알았어. 다 이해됐어. 기출도 다 풀었어. 그러나 뭐예요? 실제 문제를 맞추지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걸 갖고 꼬아버리거든요. 등기법적인, 등기 실무적인 용어로 꼬아버리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등기 관련 공모는 별도로 뽑죠. 그렇죠? 또 별도로 양성하죠. 워낙 전문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절대 여기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 공관법에서 만점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요 공시법하고 또 하나 관련된 게 뭐냐면 세법. 요게 이제 부동산 공시법하고 부동산 관련 세법이 하나의 과목으로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12문제 그리고 세법이 16문제에서 총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세법. 요거는 이제 좀 세법이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요 세법은 좀 미미하게 개정된 사항이 좀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 강의가 제가 만족을 못해요. 제 자신에게 미안하지만 좀 부끄러운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련 세법 강의는 짤 더 연구해가지고 제대로 신 강의를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동산 세법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이제 중개 실무 탑법 관련 중개 실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공관법 공부하시고 부동산 특기법 공부하신 다음에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 신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